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양반들이 작전을 하고 있구나. 일본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다가오면서 그런 심중이 강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라 경제 기반을 크게 허물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인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외부로 흘러나온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런 한 문장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혹시 했는데 역시구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당 싱크탱크의 보고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앞날과 퇴임 이후의 안전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총선 승리 정장과 전략과 전술을 찾고 있습니다. 7월 30일 날 여당 위원 128명에게 배포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는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의 7월 정례조사 결과를 참고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여야의 대응 방식 차이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다. 둘째, 한일 갈등의 해결 방안은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한 원칙적인 대응 여론이 타협적 방식보다 높다. 이 부분은 대통령 행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셋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 넷째,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 등입니다.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타협하지 말고 강경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하다. 이것은 대통령의 초기에 6월 30일 날 일본발 수출 규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침묵 모드에서 대통령이 초기 침묵 모드에서 중반전부터 강경책으로 돌아서는 선택과 거의 일치합니다. 초기의 침묵 모드에서 상춘제의 보좌진을 모은 다음에 강력한 메시지를 넘어서고 조국이란 사람이 계속해서 반일 전선을 독려하는 그 시점이 제 생각에는 총선 활용에 유리하다는 이런 내부적인 문건이나 조언들이 주요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보고서와 별도로 이미 여당은 반일 선동을 총선용 소재로 이미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 침략 대책특별위원회는 이미 위원회 이름에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침략에 맞서자는 메시지가 이름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죠. 집권 여당으로서 집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안에 아닌 거죠, 이름에. 둘째, 내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국제적 거부 운동을 일으키자, 이런 이야기가 책임 있는 중진급 여권 인사들에게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는 최근 전쟁과 유사한 경제적 도발을 일으킨 일본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주최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본 올림픽에 대한 죄를 뿌리자는 겁니다.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로 통하는 이석현 위원은 도쿄 올림픽의 방사능이 안전한지 문제 제기가 어떨까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남 잔치하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죄를 뿌리면 그 다음에 돌아온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오륜기가 파시즘 더하기 방사능기가 됐다.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들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마구 여권 내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인의 모든 행보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으니까, 덕실이 있으니까 반일 감정을 조장하면 남는 장사란 것이죠, 총선에. 이게 지금 문정부의 대일 강경책의 기조에 크게 흐르는 그런 흐름입니다. 나라는 안중에 없는 거죠. 표만 얻을 수 있으면 모든 정책을 다 쓴다. 일본 외교도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질문 2번째입니다. 반일 선동, 호재인가 악재인가? 인간은 무리짓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 이런 무리점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뚜렷한 전선을 만들어내는 일은 항상 정치인들이라면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활용하고 싶은 소재고 또 그런 데 대한 유혹을 느낍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합리, 논리, 이성을 근거로 어떤 사안을 찬찬히 따져서 행동하기보다도 감정과 감성 그리고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감정, 감성 그리고 느낌이 훨씬 더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죠. 합리, 논리, 이성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게 좀 심한 편입니다. 합리와 논리 그리고 이성을 활용하는 일은 뇌에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돈벌이에서는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가슴이, 느낌이 그냥 지시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그냥 막 따라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일 프레임, 일본에 대적하자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머리보다는 가슴이 큰 역할을 하는 사회죠. 반일 프레임처럼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일도 드뭅니다. 어느 사회든 가슴보다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이 비중면에서 보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반일 프레임이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회죠. 질문 세 번째입니다. 여당의 움직임입니다. 선거 승리가 존재 이은 정치인들과 정당은 당연히 국익보다는 당익 그리고 사익을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 학생운동을 해왔거나 좌파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공작에 대단히 능하고 강합니다. 정치 공작에. 적과 악원을 확실히 분리한 다음에 득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명렬하게 펼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고 잘합니다. 이번 여당 싱크탱크 보고서는 그들에게 익숙한 정치 공작 차원에서 반일 선동을 통해 반일 감정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딱 담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대일 강경책 역시 친북 정책과 마찬가지로 총선 승리 전략의 일환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항상 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나라가 그들 나도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일 강경책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타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선거에서 남는데 왜 타협을 하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데. 따라서 앞으로 반일 선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강경책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서 비용 청구서가 얼마나 날아올지 이제 그게 의문문이죠. 100이 날아올지 1000이 날아올지 100만이 날아올지. 다만 비용 청구서는 오늘날 여당의 정치인들과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에게는 우선순위의 상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총선 승리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